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206화고요. 이번 주에 뭘 살펴볼 거냐면 제가 여기 지금 쫓겨나게 적어놔가지고 안 보이시겠는데 네이버 지식인에서 조금 발전된 전문가들한테 유료 상담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 익스퍼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물론 사실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기본 그냥 10,000원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그 이제 상담하실 분들 있으면 상담 주세요 해서 몇몇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질의가 올라왔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 정지선거 과실 비율 그리고 동일 방향 신호 지시 이런 거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보자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요거 가끔씩 진짜 많이 현장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인데 사거리 교차로에 여기는 이렇게 중앙선이 있어서 정지선이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작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이면도로 지선도로라서 여기는 정지선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골목길이에요. 근데 사실 폭은 비슷한데 폭이 이 일정 규격 이상이 되어야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정지선이 설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눈으로 보기엔 폭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지선 있다고 무조건 대로냐, 이건 동일폭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당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법원의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견 한번 봐서 그냥 얼핏 봐서 누가 봐도 저기가 대로네 여기가 소로네 정도 되어야 대소로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폭이 뭐 좀 비슷하다 하더라도 중앙선이 있으면 적어도 메인도로란 얘기잖아요. 주도로란 얘기잖아요. 여기 중앙선이 없어요. 골목길이라는 얘기잖아요. 중앙선도 없는 골목길에서 교차로가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 쪽을 내가 조금 더 주의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도로폭이 비슷하니까 대손 인정 못해 내가 소송 가잖아요. 져요. 일견하기에라는 그 말만 믿고 적어도 여기가 한 여기 폭보다 한 2배는 되고 중앙선이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선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로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통상 이런 경우에 거의 비슷하다 정도는 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조금 더 넓은 도로긴 해요. 약간. 자,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이 안에서 자 사고가 났어요. 진이 비슷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 야, 여기 일시정지 선이 있는데 거기서 일시정지 해야지. 운전면허 어디서 땄어? 횡단보도 앞에 그 일시정지서 있으면 그 일시정지 하는 거잖아. 교차로 앞에 일시정지 있으면 거기서 일시정지 하고 와야지. 왜 일시정지 안 했어? 네가 가해자야. 나는 일시정지선 없잖아. 그냥 가도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세요. 맞을까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정지선거 과실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적어놨잖아요. 정지선이 있고 일시정지선이 있어요. 그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별표 6에 여기 그 실선 뭐 이런 거 표시한 그 506도 자 그런 거 있는데요. 자 뭐냐면 거기 530도에 보면 정지선이 있어요. 정지선은 요거예요. 자, 정지선은 운행 중에 내가 일시 정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디서 정지해야 되지? 그거를 표시해 준 선이에요. 여기서 서라 이거예요. 자, 교차로잖아요. 교차로에 내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미 진입해서 지나가는 차가 있어. 비록 내가 조금 대로긴 하지만 이미 진입해서 지나가고 있는 차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고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조금 멀리서 봐서 얘가 이미 진입을 했거나 혹은 다가가는데 얘가 내보다 먼저 조금 나왔거나
그럼 사고 안 나려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속도가 충분치 못해서 여기서 내가 뭐 100km, 200km로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는 거지만 그 전에 내가 사고를 피할 수 있다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 정지해야 되냐? 이전에 막 보자마자 바로 그냥 막 교차로 아직 한참 남았는데 교차로 이 정지선 지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서지 말고 이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를 잠깐 해서 교통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가라 라는 선이 정지선이에요. 정지선이고 일시정지선은 뭐냐면 도로교통법 제31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제226조 그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이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누가 양보를 해야 될 거냐 이 26조만 계속 따지거든요. 대소로, 좌측차, 우측차, 선진입 막 이런 걸 따져요. 직진, 좌회전 뭐 이런 걸 따져요. 그걸 따지기 전에 31조를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31조는 뭐냐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런 데서는 서행해야 된다. 이런 데서는 일시정지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혹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는 일단 서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이 두 차가 냈다 달려서 사고가 났겠어요. 물론 냈다 달렸을 수도 있지만 그 냈다 달리는 속도가 나는 한 2, 30km로 가는데 제가 한 4, 50km로 오면 엄청나게 빠르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 속도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차는 확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거는 시각적 왜곡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차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거, 막 70km, 80km 이런 골목길에서 막 달려온 거 아니라면 그냥 너나 나나 네가 내보다 조금 빨리 달렸네 이 정도지 과속으로 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통상 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막 비슷하다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단 서행해라. 자, 둘 다 막 그렇게 막 서행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과속을 한 건 아닌 정도로 와서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지. 둘 다 서행하고 안전하게 갔으면 사고 안 나지. 자,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나는 서행했는데 저 차 서행 안 해 사고 난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통상 사고 날 때. 자, 그러면 그 내가 서행 안 했다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 서행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둘 다 잘못이 있다 해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교차로에서 백대방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볼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막 백대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데 어쨌든 기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나면 일단은 주의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과실 발생한다. 그런데 자, 교차로 서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31조 제2 뭐라고 돼 있냐면 일시정지해야 될 장소. 교차로, 자, 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차로인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여기 불법 주차된 차가 떡 있어가지고 혹은 여기 뭐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얕은 뭐 화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쪽 잘 안 보여. 그러면 둘 다 뭐 해야 돼요? 일시정지 해야 돼요. 얘는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되고 그럼 얘는 어디 정지해야 돼? 이 교차로 이 연석선의 연장선, 건물선의 연장선을 지나기 전 교차로에 진입 전 위치에서 일시정지를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돼요. 대부분 교차로에서 어떻게 사고 나냐? 시야 확보 안 되는 데서 사고 나요. 그러니까 쌍방인 거예요. 일시정지 안 했을 확률이 99%거든. 내가 일시정지를 하고 사고 나는 경우도 내 과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왜? 어디서 서? 여기 다 와서 서. 보고 이러고 서요. 그럼 쾅해. 나는 섰는데 어디서 서야 된다고? 교차로 진입 전에 서야 된다. 자, 그래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그 일시정지 할 때 어디 서야 되냐? 그게 정지선이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사고 나도 얘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실도표상에 손해보호협회 과실도표상에 과실 기본 과실 8대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노면에 일시정지선이라고 일시정지선이 꺼져 있을 때 똑같은 선이지만 여기 정지 적혀 있고 옆에 얘는
얘들은 500, 500 이렇게 가는 거는 노면 표시, 200으로 가는 거는 규제 표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규제 표지야. 일시정지를 하라는 규제를 하는 표지예요. 표지. 얘는 표시고요. 자, 정지 이래가 스탑 이래가지고 딱 그림 그려. 요런 거예요. 요런 그림. 있으면 얘는 그냥 가면 안 되고 서행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일시정지 안 했어. 그러면 얘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신호지시 위반이야. 그까지는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니고 서로 간에 과실이 발생하는데 무조건 섰다 가야 되는 놈하고 서행하면 되는 놈하고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안 썼어요. 무조건 섰다 가야 되는데 안 썼어. 그러면 일단 안 쓴 놈이 가야지. 왜 이 표시를 해놨을까요? 시장, 경찰청장 등이 이 장소는 좀 위험하니까 한번 섰다 가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걸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얘가 가해자가 돼요. 단순히 정지선 있는 거, 정지선인데 왜 안 섰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자, 동일 방향 신호 지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받은 건데, 너는 지켜야지라고 우리 저기 문의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데, 이분이 뭘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2차로를 가다가 진로를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깜빡이를 넣으면서 아니나 달라 소리 다 들리잖아요. 꺾으면서 깜빡이 났어. 네. 꺾으면서 깜빡이 났어. 깜빡하면 이 차 틀어지는데 그때 깜빡깜빡해요. 이 깜빡깜빡이 소리 있잖아요. 딸깍딸깍 소리. 여기서 꺾는데 한 여기쯤 왔을 때 이 차가 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는 정체 때문에 섰어요. 그냥 급제동은 아니고 섰는데 얘가 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서지 못하고 이러는데 이 탑차라서 이 틀어지니까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균형을 잡고 다시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러는 바람에 와서 콩 박았어요. 자, 누가 가해자일까요? 저는 누가 가해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질문하신 분이 가해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 사고는 뭐 때문에 났어요? 이 차의 전방 주시 태만 때문에 났나요? 이 차의 진로 변경 때문에 났나요? 진로 변경 때문에 난 거예요.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차가 차가 들어오네 들어왔네 내가 서야겠네 이 차를 보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하나 들어와서 끼어들어왔어요. 이거 서야 되겠네 라고 인지하고 반응해서 제동하고 서기까지 일정 거리가 어린데 정지거리라고 해요. 그 정지거리 이내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액션을 딱 취하자마자 딱 잘 보고 있다가 안에다 달라 들어오래 브레이크 빡 밟았으면 그러면 사고 안 났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그러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출발부터 도착지까지 일관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예측도 할 수 없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빡 서버리니까 꽝 박아붙다. 그러면 얘한테 과실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한테도 과실이 있어요. 자, 진로 변경의 경우 진로 변경 여러분들 진로 변경 내가 들어가면서 이 차를 박은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데 얘가 나를 박은 거 이게 진로 변경 사고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진로 변경 사고예요. 이때 과실이 7대3이에요. 그런데 요거보다 타이밍이 얘가 조금 더 빨랐어요. 내가 조금 더 늦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섰는데 박았어요. 서자 쾅 했어요. 무슨 차이야 도대체? 요거랑 뭔 차이야? 내가 주의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 정도예요. 조금 더 있었다. 그래서 얘한테 과실을 10% 더 줘요. 6대4 이렇게 보통 잡아요. 그래서 이 사고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과실 60% 정도 인정해야 되는 사고 같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상 처리될 때 뭔 소리야 뒤에서 박았는데 이래가지고 이 차가 오히려 가해자다. 우리는 끼어든 게 있으니까 과실 조금?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다 들어갔으니까 뒤에서 봤으니까 그냥 추적 2차 10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 요즘 다 영상 있잖아요. 영상 보고 도로의 상황 보고 교통사고를 분석할 때는요. 과실을 따질 때는 이걸 봐야 돼요. 거리, 시간, 속도를 봐야 돼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갔는가, 충분히 안전한 거리에서 우리가 진로 변경을 시작했는가, 이 차는 우리가 진로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살피고 정지할 정도의 거리가 되었는가, 속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실이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린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됐을지 오히려 얘가 과실이 더 많다고 정리가 됐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는 따로 피드백을 안 해주셔서. 자, 그런데 이분이 뭘 주장했냐? 동일 방향이지 않냐. 그렇긴 하지만 신호가 있다. 여기 황색 전멸등이 있어요. 깜빡깜빡. 얘가 천천히 왔어야지. 정지선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데 천천히 왔어야지. 왜 그렇게 세게 와서 박았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얘가 특별히 다 주의하는 구간에서 특별히 얘만 주의를 못했다. 그러면 얘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후방 카메라 보면 얘랑 오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냥 비슷하게 와요. 그런데 사고가 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진로 변경하는 그 시점에 얘가 조금 가속을 해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조금 앞에 붙으려고 가속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가 가속을 하면서 잠깐 시야를 놓쳤든지 우리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 했든지 이러고는 이제 제동을 한 거예요. 제동은 여기서부터 제동이 시작됐는데 여기 와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황색 전멸 신호가 있는데 거기서 서행 안 했어요? 정지선인데 왜 정지 안 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왜 안 썼어요? 라고 그걸 물을 수 있냐? 자, 제가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정지선은 무조건 거기서 서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일시정지선과 일시정지 표지가 있을 때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 얘만 있다.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이 조금 줄겠죠. 근데 그거는 그 도로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둘 다 있어야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얘가 100%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가지고 한 60%, 얘는 4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7대3까지 될 일은 그건 절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 차가 혹은 절대라는 말은 안 되겠다. 혹은 이 차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100% 가해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보다 뒤에서 냈다 달라가지고 봐봐 딱 서버리고 쿵 박아버려. 도저히 주의할 수도 없는 그런 사고면 얘가 100%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0%인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얘가 0%인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에 내가 이런 똑같은 사고 봤는데 몇 대 몇이더라. 똑같은 사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는 부분이 매우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고 난 거든 내가 옆에서 조언을 하는 중이든 매우 조심해서 안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동일방향 신호지시 이거 왜 이 차가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물을 수 없나요? 확실한가요? 이러길래 제가 확실한데 그건 못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얘가 조금 그 구간에서 살짝 가속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가속을 한 게 엄청나게 빠르게 왔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서 일시정지 안 해놓고 왜 일시정지 안 했다고 이 차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냐고. 그건 뭐냐면 방어기제. 내 과실을 좀 줄이고 싶은 거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냐?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정지선과 일시정지선은 다른 거다. 아시겠죠? 자, 이규원의 보험통신 207화였습니다. 저한테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이버 익스퍼트에 10,000원 내고 질문하세요. 요새는 커피 쿠폰
쌓여가지고 아 나 스타벅스 잘 가지도 않는데 하여튼 질문해 주시는 분들 제가 답변 뭐 무조건 뭐 돈 줘야 답변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하시면 가급적 제가 업무 시간 내에서라도 업무 시간 밖에서라도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에다가도 적어놨는데 대뜸 전화 와가지고 아 저 유튜브 보고 전화했는데 이러시면 제가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바쁘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찍어가지고 주시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이렉트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도 문자를 이런 사고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 너 못 믿겠으니까 덜렁 뭐 블랙박스 보내는 건 좀 그렇고 시간 될 때 얘기 좀 해달라 뭐 이 정도 교통사고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아니면 시간이 언제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하나 먼저 보내주시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한테라도 물으실 때라도 그렇게 얘기를 좀 지키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급하거든. 사고가 나서 답답하거든. 그 심정 이해는 해요. 자, 이견의 범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